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와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돈을 버는 실제적인 투자 방법 및 투자를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장점은 좋은 입지의 신규 아파트를 청약통장도 없이 시세나 일반 분양가보다도 더 싸게 미리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난다면 노후되었던 빌라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상상 이상의 가치 상승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다르고 사업 전체가 완료되는 데에는 보통 최소 1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투자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투자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 투자 비용 및 가치 상승의 정도가 매우 달라집니다. 제가 정비사업의 가치 상승은 계단식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각 단계가 완수됨에 따라 한 번씩 가격이 점프하고 그 가치 상승이 누적되는 형태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투자에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투자 비용과 가치 상승 여력 그리고 투자 리스크가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단계일수록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향후에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향후 사업 완료되기까지의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점, 그만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서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단계가 많이 진행됐을수록 이미 주변 시세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어서 투자금은 비교적 많이 들지만 그만큼 사업이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매우 높고 단기간 내에 신규 주택의 로얄층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가치 상승 정도는 조금 덜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초기 단계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일 뿐 아직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얄층만을 배정받게 되므로 준공 후 가치 상승이 단지 내에서도 비교적 더 큽니다. 게다가 주변 시세 및 해당 단지의 일반 분양가보다도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들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조합원은 보통 발코니 확장비가 무료인데다가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받는 혜택도 덤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좋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최소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조합 설립 이상 단계가 진행된 구역에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67%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조합 설립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 면적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잘 체감이 되시지 않는 그런 수치일 텐데요. 매우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자처되는 사업도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 정비구역 지정 혹은 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투자에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고요. 자금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입주권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하려는 매물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없는 매물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투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고 그 대상은 2023년 12월 30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조합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대상은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조합부터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조만간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9월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이고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정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바로 모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 중에서 특별히 시도지사가 강력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판단해서 기준일을 정하는 단지만 전매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들 중에서 특별히 시도지사가 전매 제한 기준일을 정하는 구역만 전매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 곳은 기존처럼 조합 설립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조만간 안전진단이 임박한 재건축 단지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한 재개발구역의 좋은 매물들이 씨가 마르게 되고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행여나 시도지사가 해당 단지나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지정하더라도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을 더 뒀는데요.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및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두 번째는 상속 이혼으로 인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해외 이주로 인해서 세대방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이주의 경우, 네 번째로 공공 및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 공매 등 불가피한 매매의 경우, 다섯 번째로는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목록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위의 예외 조항들 중에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정체되더라도 엑시트할 수 있는, 팔고 나오는 것이 가능한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방법의 핵심은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리지만 이런 특례가 있는 조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투자의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1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파는 특례입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 내에 토지, 상가, 주택 등으로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의 부동산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그 단계 이후부터는 이 모든 부동산들이 신규로 지어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려 하는 투자 방법은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입주권에 투자할 때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파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1주택이 있으신 분이 입주권에 투자하시는 경우 보통 기존 주택을 파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파는 경우,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되기 전에 파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각 케이스별로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고 팔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1주택을 매입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 입주권을 매입합니다. 이때 이 입주권을 기존 주택 취득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이 된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신 이후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신다면
매도하신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2년 보유 했어야 하고요. 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조건은 충족하셨어야 합니다. 이 첫째 방법은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동시에 신규 주택도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매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을 맞춰야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하시고 기존 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셔야 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이때도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을 파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미 갖추셨어야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비유제지역의 거래인 경우처럼 기존 주택을 3년 내에만 처분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단,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입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주택자 혹은 그 이상의 다주택자이면서 입주권을 취득하시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가 없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이 점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주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입하실 때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꿀팁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방법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입주권이 아닌 관리처분 인가 이전 단계인 조합원의 부동산, 즉 노후된 주택, 상가, 무허가 건축물, 토지, 도로 등의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임시로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집이 지어지고 나면 돌아와야 되겠죠. 그때 임시로 가 있는 그 주택을 샀다가 팔 때 양도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부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임시로 가 있는 그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가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지만 대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인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매물을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이주를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하시고 그곳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물건이 신규 아파트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하고 준공된 신규주택으로 입주하셔야 하고요. 신규로 지어진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대체주택의 시세 상승분과 신축된 주택의 시세 상승분 모두 얻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단, 이 방법으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선 조합원 매물을 취득하실 때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조합원 매물을 취득하심으로 인해서 1주택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므로 조합원 매물을 취득하시기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도를 하셔서 무주택 상태로 만드시거나 1주택자시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맞춰서 조합원 매물을 사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어렵죠? 하지만 위의 방법들은 대체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받아서 큰 시세 차익을 얻고 동시에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가서 사는 정말 장점이 어마어마한 방법들입니다. 꼭 숙지하시고 활용하셔서 대체주택 시세 차익과 수도권 신축 입주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해가 한 번에 안 되실 수가 있으니 몇 번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고 제 영상만으로도 안 된다 하시면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시면서 또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집값은 폭등하는 이런 때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적용하셔서 모두 원하시는 주택에 하루빨리 입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